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표와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표와 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서에서 숫자로 된 내용을 보여줄 때 가장 편한 방법이 표가 되겠죠. 그래서 표를 통해서 우리는 숫자로 된 데이터의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보다 더 좋은 것은 차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숫자 데이터를 아주 비주얼하고 직관적인 그런 내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에서 표와 차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다루진 않지만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광고주에게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자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준다.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증가는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것들은 다 숫자 데이터로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을 숫자로 서술형으로 그냥 나열한다면 사람들이 문서를 보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표를 통해서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이러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와 차트에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실무적으로 또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할 법한 것들을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아주 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표와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 때는 여기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열립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 제목 레이아웃.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레이아웃을 홈 탭에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은 제목 슬라이드라고 하는 레이아웃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표를 만드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빈 화면인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빈 화면 레이아웃이 열렸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표를 삽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홈 탭이 아니라 삽입 탭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삽입 탭이 열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표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표라고 하는 도구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요거 세모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열 개수를 5개, 행 개수를 8개가 되는 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열 개수가 5개, 그 다음에 행 개수가 8개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표 삽입, 요 밑에 표 삽입 보이죠? 요걸 클릭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개수를 5개, 행의 개수를 8개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표 개체는 이게 단독의 개체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테두리를 보통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옮겨지는 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테두리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택 핸들이 뜨죠. 선택 핸들을 오른쪽 밑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당기시면은 바로 이 표가 이렇게 좀 크게 보여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 핸들을 통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 개체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표 개체를 선택했을 때는 항상 표 도구 디자인이라는 이런 탭이 생성이 되는 게 보이죠? 표 도구 디자인과 표 도구 레이아웃, 이 두 가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정하게 서식이 먹어져 있죠? 이것도 스타일이라 그래서 표 도구 디자인 탭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단지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 중에 어느 하나,
요것이 바로 스타일 2라는 게 기본적으로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표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미리 입력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입력한 데이터는 왼쪽 맞춤으로 이렇게 맞춰지고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식에서 여기 이제 글꼴이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본 아까 디자인 서식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매겨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서식이 잡혀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표이고요. 자, 이거는 표이고 요 위에 거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머리글행 이렇게 표현해요. 요거 뭐 부르는 용어는 많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이렇게 항목을 나타내는 데이터죠. 근데 여기서 행으로서 머리글행을 행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요 밑에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머리글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것 또한 일정하게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숫자 데이터가 있는 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셀을 선택했을 때 이걸 셀 범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하나를 선택했을 때 요거는 다 개별 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엑셀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 여기서 요거는 A1셀, 그 다음에 B1셀, C1셀, D1셀, E1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A열에서 A 두 번째니까 A2셀, B2셀 이런 식으로 셀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례적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라든가 문서를 작업할 때 일반적으로 숫자는 오른쪽 맞춤을 해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가운데 맞춤을 관례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운데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요거를 자 여기서 A1 셀부터 A 4, 5, 6, 7, 8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셀 범위를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가 홈 탭을 가시면은 여기에서 단락 그룹이 있고요. 이 단락 그룹 안에서 자 여기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이렇게 오른쪽 맞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트는 가운데 맞춤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가운데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머리글 열을 이렇게 가운데 맞춤했고요. 그 다음에 머리글 행도 드래그해서 셀 범위를 선택한 상태에서 가운데 맞춤을 해서 이렇게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숫자는 관례적으로 오른쪽 맞춤에서 많이 써요. 그러면 여기서 B2셀부터 2, 3, 4, 5, 6, 7, 8 8셀까지 28셀까지 이렇게 선택하셔서 자 오른쪽 맞춤을 해서 이와 같이 보여준다 라고 하는 점들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셀 안에서 이 데이터가 위와 아래에 어디쯤에 위치할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선택하면 표 전체가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레이아웃 탭을 표 도구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시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 위, 아래 어느 쪽에 맞출지 그러면 우리가 위도 맞출 수 있고 아래도 맞출 수 있지만 웬만하면 가운데 맞추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표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의 스타일이라는 것은 이미 파워포인트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서식을 마련해서 단순하게 적용만 할 수 있게 준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표도구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이 여기 있죠. 여기서 목록 단지를 클릭하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는 이게 지금 가장 일치하는 것 같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보면은 그렇게 뭐썩 마음에 들진 않은데 요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방식이죠. 이거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스타일 없음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밝은 톤으로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좀 취향이라든가 우리가 표를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일일이 서식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지정을 해서 곧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보통의 요 스타일을 적용했다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별다른 이렇게 세부적인 지정 없더라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그 서식을 지정할 수, 스타일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들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김에 우리가 여기 디자인, 표 도구 디자인에서 음영에 대한 것들도 조금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영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글 열을 행을 선택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음영이 있는데 이 음영을 다른 걸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바뀌는 게 이렇게 보이죠. 눈에 이렇게 보여서 이것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테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테두리는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러한 스타일을 하더라도 나는 이거 테두리를 넣는 게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을 하셔서 이와 같이 어떠한 테두리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표의 행과 열을 삭제하거나 추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는 A1셀, B1셀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B5셀을 선택했다고 볼게요. 그럼 클릭하면 입력 커서가 여기 들어가죠. 이 상태에서 만약 어떤 행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것은 표도구 레이아웃 탭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행과 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여기 삭제라는 게 보이시죠? 자, 삭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 목록을 클릭해 보시면은 열을 삭제할 수도 있고 행을 삭제할 수도 있고 표 전체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을 삭제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은 1분기가 전체로 없어졌죠. 자,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번에는 행을 삭제해 보도록 할까요? 행을 삭제하면 이 행이 없어졌죠. 지금 하나의 행이 삭제됐어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열을 삭제하거나 행을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표도구 레이아웃에서 요 삭제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한다.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 바로 위에다가 행을 삽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위에 요걸 삽입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행이 늘어나고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 다음에 아래에 삽입 클릭하시면 아래에 이렇게 삽입이 됐죠. 그래서 아래에 행이 삽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왼쪽에 만약 열을 삽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입력 커서가 둔 상태에서 왼쪽에 삽입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이렇게 열이 하나가 추가된 걸 알 수 있고요.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할게요. 이번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열을 삽입하기 위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열이 삽입된다는 것. 그 다음에 컨트롤 Z를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실행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떠한 셀을 선택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어떤 소속된 열을 삭제하기도 하고 행을 삭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을 추가하기도 하고 열을 왼쪽에 추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열과 행을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할 것은 이제 차트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있는데 그러면 차트는 어떻게 그리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완성된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는 이 편은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완성된 이제 차트예요. 자, 이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2022년도 1분기, 2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해서 요 4개의 분기 동안에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트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차트까지 만들어야 돼?
자, 그런데 이것은 파워포인트를 정말 모르는 소리죠. 파워포인트는 뭐라 그랬죠? 파워포인트는 사람들이 텍스트를 읽는 문서가 아니에요. 자,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 이해하는 문서지, 우리가 문자를 읽는 것은 이제 종이책 같은 경우가 문자를 읽어서 이해하는 거지, 파워포인트의 프레젠테이션 문서는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숫자라도 이렇게 차트로 나타냄으로써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그 차트의 원래 표는 뭘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그림 영역 또는 차트 영역을 선택한 후에, 그러면은 차트 도구와 디자인 탭, 서식 탭이 있어요. 이 디자인 탭에서 다시 또 설명은 다시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 편집을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이 차트를 만들어 놓은 이 그 원래의 그 원본, 이 차트를 만들어 준 그 원본 그 표를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분기별 매출을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것들이 이 그 원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보고도 아주 뭔가의 트렌드나 변화를 직관적으로 알긴 쉽지가 않아요. 숫자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태블릿 PC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 좀 절반 정도 팔리네, 이런 추세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둘 다 2분기와 3분기에는 매출이 꽤 괜찮았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이 차트가 갖는 위력, 아주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완성된 거고요. 그러면 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워포인트 문서를 열어서 빈 화면 레이아웃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단계를 항상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슬라이드에 차트를 삽입하면서 삽입하는 과정에서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두 번째로 겪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만든 차트에 대해서 차트 제목을 입력하거나 또는 차트의 모양을 변경하는 등의 편집 작업, 즉 처음에는 차트를 삽입하고, 두 번째는 원본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차트의 제목을 입력하고 차트를 편집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단계로서 차트를 만드는 차트 객체를 삽입하는 방법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보시면은 파워포인트의 삽입트를 클릭하시면은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요. 여기 보면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이 차트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차트에는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차트의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개가 많고요. 이 각각의 차트들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면, 꺾은 선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편리한 편이고요. 원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중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막대형 처음에 나타났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통은 세로막대형, 이 막대형으로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형인 것 같아요. 방사형은 전체적인 비율을 좀 확인하는 데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많이 쓰이는 건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무난하게 세로막대형을 클릭하시고, 세로막대형에서도 정말 처음에 있는 요걸 한번 확인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면 그 다음 순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 표의 그 원본 데이터, 이 차트의 원본 데이터를 입력하는 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엑셀 프로그램을 여기서 가져온 거거든요. 엑셀 프로그램을 가져온 거고, 이 엑셀 프로그램에다가 원본 데이터로 쓰일 것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붙여넣기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가져온 건 요건데, 자, 여기는 요거는 쓸데가 없는 거죠. 요걸 델키를 넣어 지우고요. 저는
요 정도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쓰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 핸들이 되어 있죠. 원본 데이터, 차트의 원본 데이터로 쓸 셀 범위를 선택해 두었는데, 그럼 여기는 지웠고, 그럼 여기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 핸들을 드래그해서 여기에만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차트가 모양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나중에 이건 다시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 요 선택 핸들을 여기다 꼭 맞춰주라는 거예요. 맞춰줘서 어디가 차트의 원본 데이터 셀 범위인지를 지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닫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차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제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요 막대가 200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따라서 1, 2분기별로 요 색깔이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서식, 그리고 요소를 추가하는 등의 편집 작업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차트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셔서 여기다가 제목을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난하게 써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요 테두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서 홈 탭으로 가셔서 만약 여기서 뭐 굵게를 지정하신다거나 아니면 글꼴 색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요 글꼴 크기를 지금 18.6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뭐 한 24포인트 정도 이렇게 키워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글꼴도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제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차트에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그거는 차트 도구의 디자인으로 가셔서 차트 요구 추가를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막대라고 하는 것은, 차트의 막대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막대로 표현한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숫자를 또 나타냈으면 좋겠어. 그러면 디자인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도구 요소 추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이 있죠. 요거 마우스를 위에다 대면 이렇게 나타나지죠. 이게 바로 원래 이 막대로 표현된 숫자예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바로 바깥쪽 끝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기가 좋죠. 이와 같이 데이터 레이블에 대해서 나타내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것도 좀 있어요. 보면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본 데이터를 함께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범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다음에 데이터표라는 게 있고, 데이터표에서는 범례 표지 포함 이렇게 클릭해서 하시면, 또는 포함하지 않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요거 범례 표지 않음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표가 나타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차트로만 보여주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숫자로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표랑 차트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우리가 이제 주로 추가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갖고도 새로운 레이아웃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런 파워포인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디자인을 활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 차트 대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빠른 도구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여러 개의 레이아웃 종류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꼭 틀리다 맞다라는 건 없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레이아웃 5 정도를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른 레이아웃은 그야말로 아주 엑기스적인 걸로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그 차트를 미리 준비해 놓고 서비스를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여기가 데이터 레이블이 또 없어졌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나서도 이걸 클릭하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뭐 안쪽 끝에라든가 가운데 정도를 갖다 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니까 또 나름 또 이것이 갖는 약간의 강조의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레이아웃 도구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빠른 레이아웃 도구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는 뭐 자기가 원하는 서식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신경 끊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타일을 적용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도 차트 개체는 선택을 하시고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가시면은 여기 이제 스타일이 나타나지죠. 그러면 이거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겠다.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정말 어떤 게 좋다는 답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해외 가면서 이런 문서나 이런 프로젝트에서는 이런 게 좋겠다라고 하는 되게 직관적인 그런 게 있겠죠. 자, 여기서는 제가 스타일 13번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걸 좀 매긴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온 김에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색 변경도 있습니다. 여기서 색에서 스타일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색의 세트가 요거로 돼 있죠. 근데 요걸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색을 변경하는 방식. 그래서 요 세트를 전체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 한 두 가지가 정도 더 있어요. 또 첫 번째는 데이터 편집인 것 같아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 차트를 만든 원본 데이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여기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번 만든 차트도 종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타나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꺾은 선형으로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것은 차트 종류를 변경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만든 차트를 한 번 만들었으면 책임지고 무조건 계속 써야 되는 거 아니겠죠? 한 번 만든 것을 다른 종류로 변경할 수 있어요.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대화 상자가 나타나거든요. 현재 세로 막대형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세로 막대형도 누적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좀 보이죠? 마우스를 내리면 이와 같이 보입니다. 이와 같이 누적된 걸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영역별로 보면 이거는 비중을 나타내는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입체로 만들 수도 있고 입체 누적형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꺾은 선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꺾은 선형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자, 원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 정도를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서 그냥 이 정도로 기본으로 그냥 놔두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오히려 우리가 빠른 레이아웃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테이블이 나타나긴 나타나되 여기서 차트 도구 추가를 가셔서 여기서 범례가 나타나게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소들은 거의 다 나온 셈인 것 같아요. 지금 차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의 요소들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서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 핸들이 나오는 이 영역,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림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차트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트 영역. 근데 여기 안쪽을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 안쪽으로 선택되는 게 있죠. 요거는 우리가 그림 영역이라고 축소해 주게요. 전체는 차트 영역, 여기는 이제 그림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건 말씀드렸듯이 차트 제목, 그 다음에 이건 축 제목이에요. 축 제목, 가로, 세로축, 축 제목이 여기 있죠. 요거는 세로축, 그 다음에 요 오른쪽이 이제 가로축인데 여기는 지금 데이터 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레이블이 또 안 보이는데 보면은 이렇게 레이블이 나타났죠. 레이블이 안 보인다면 여기 추가 요소에서 데이터 추가 요소 추가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해서 어느 위치에 둘지를 이렇게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 끝으로 해서 이와 같이 냈고요. 여기 말씀드린 김에 요 레이블들은 요걸 클릭하셔서 개별적으로 홈 탭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색깔을 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진하게 한다거나, 자, 여기서도 다른 색깔을 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이 우리가 여기서 가능한 거죠. 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 여러분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구나, 이것만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실제로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표와 차트의 중요성, 이거는 뭐냐면 현장에 가서 일하다 보시면 실제로 이런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에 이런 표를 보여줘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표를 그냥 나열식으로 보여준다거나 그러면 절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라고 하는 형식, 이 테이블의 표의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데, 그것보다도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차트다. 그래서 우리가 표에서는 기본적으로 표를 삽입하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렬하고 그 다음에 표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하고 또는 행과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편집 방식들을 배우시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만드는 과정도, 차트를 만들어서 원본 숫자 데이터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엑셀이나 다른 곳에서 불러와서 붙여넣기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차트가 만들어지면 거기다가 뭐 레이블을 추가한다거나 뭐 다양하게 우리가 서식 지정들을 다르게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차트에 대해서 빠른 레이아웃 지정을 하게 돼도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되게 세련된 디자인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차트에 대해서도 스타일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한번 만든 차트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면 좀 바꿔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 내용상 더 맞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차트 종류조차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써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감각과 능력을 키우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트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죠. 자, 중요한 건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의 프레젠테이션 문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눈에 그걸 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활용하시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이걸 활용하거나 또는 그 응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다지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